먼 옛날 바다 위를 부유하던 작은 생명의 씨앗이 시간이라는 바다를 건너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 찰스 다윈은 질문했다. 어떻게 이토록 다양한 생명이 존재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따라 생명의 거대한 흐름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생명은 무한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 다양성 뒤에는 명확한 규칙이 숨어 있다. 가축과 작물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다. 인간이 빠른 말, 풍성한 밀, 아름다운 꽃을 선택하고 교배하듯 자연 또한 선택한다. 그러나 인간은 의도적으로 선택하지만 자연은 무심하게 선택한다. 환경이, 기후가, 생존 경쟁이 생명체의 운명을 가른다. 이것이 바로 자연 선택이다. 생명체는 변이를 일으키며 그중 유리한 특성은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 인간의 선택처럼 자연도 선택을 행한다. 다만 자연의 선택은 보다 무자비하고 치열하다. 다윈이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된 데에는 한편의 위대한 항해가 있었다. 1831년 22살의 젊은 다윈은 왕립 해군 탐사선 HMS 비그로에 승선했다. 비그로는 대서양을 건너 브라질의 열대 우림을 지나서 아르헨티나의 팜파스를 가로지르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 마침내 태평양으로 나아갔다. 다윈은 관찰했다. 식물, 동물, 화석, 바위, 모든 것들을. 1835년 9월 다윈은 세상의 끝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했다. 검은 화산섬, 바람만이 스치는 고요한 대지, 각 섬마다 다른 부리 모양을 가진 핀치 새들, 다르게 생긴 거대한 거북들. 다윈은 메모했다. 섬마다 다른 종, 그러나 어딘가 서로 이어져 있다. 그는 깨달았다. 변이는 무작위로 일어나지만 환경이 그 변이 중 생존에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종의 기원을 잉태하는 씨앗이 되었다. 핀치새의 불이 차 있는 섬의 생태 환경에 적응한 결과였다. 종들은 섬마다 다르지만 공통 조상을 공유했다. 자연 선택 개념은 이 관찰에서 발화했다. 하늘을 가르는 새들도 땅을 기는 벌레도 모두 서로 싸운다. 빛을 얻기 위해, 물을 얻기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다윈은 관찰했다. 생명은 과잉 번식한다. 모든 씨앗이 나무가 되지 않고 모든 생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생존 경쟁은 필연이다. 그리고 경쟁 속에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자연 선택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변이를 선호한다. 자연 선택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생명체가 생존하고 번식함으로써 그 유리한 특성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과정이다. 즉, 변이는 무작위로 일어난다. 하지만 어떤 변이는 환경에 유리하고 어떤 것은 불리하다.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더 잘 살아남고 더 많이 번식한다. 그 결과 유리한 변이는 점점 퍼지고 불리한 변이는 사라진다.
자연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의도적으로 고르지는 않지만 환경 조건이 결과적으로 선택을 만들어낸다. 자연 선택의 작동 조건으로 다윈은 4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한다. 우선 한 종 안에도 개체 간의 다양한 특성이 존재해야 하는 변이. 생물은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수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는 과잉 번식. 그리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경쟁이 발생하는 생존 경쟁. 그리고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더 오래 살아남고 더 많이 번식하는 적자 생존을 전제 조건으로 든다. 자연 선택의 실제 작동 과정을 보면 개체들 사이에 작은 차이, 즉 변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새는 부리가 길고 어떤 새는 부리가 짧다. 또 환경이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간접적으로 선택한다. 긴 부리가 먹이를 더 쉽게 얻는다면 긴 부리새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 자손에게 그 특성은 유전된다. 그리고 세대를 거듭하면 유리한 특성은 집단 전체로 퍼진다. 그러면서 종의 특성이 서서히 바뀐다. 자연 선택은 진화를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다. 자연 선택을 통해 환경에 적응한 특성이 세대를 거치면서 축적되고 결국 새로운 종까지 탄생할 수 있다. 단 모든 진화가 자연 선택에 의한 것은 아니며 돌연변이, 유전자 부동, 이주도 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자연 선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갈라파고스 섬의 핀치 새들은 섬마다 부리 모양이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섬의 먹이에 따라 부리가 진화했다. 또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나무가 검게 그을자 검은색 나방이 더 잘 살아남아서 개체 수가 급증했다. 그리고 항생제의 저항성을 가진 박테리아만 살아남아서 세대를 거쳐 내성균이 확산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 선택은 무조건 진보적인 방향으로 진화하는가? 아니다. 진화는 단순히 적응일 뿐 향상이 아니다. 환경이 직접 변이를 일으키는가? 그것도 아니다. 변이는 무작위이고 환경은 변이를 선택할 뿐이다. 그렇다면 가장 강한 개체가 살아남는가? 이 또한 아니다.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다. 자연 선택은 무작위적 변이 중 환경에 유리한 것을 살아남게 하고 그 결과 생명은 서서히 변해간다. 변이는 조용히 일어난다. 한 세대, 또 한 세대.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차이들이 수백만 년 동안 쌓인다. 그리고 서서히 세계는 변한다. 개체 단위의 작은 변화가 누적되어 종의 분화로 이어진다. 진화는 점진적이지만 축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변화의 흔적을 살펴보자. 돌 속에서 발견된 조개 껍데기, 깊은 지층 속에서 드러난 고대의 생물들. 화석은 속삭인다. 우리는 변해왔다. 고래의 퇴화된 다리뼈, 뱀의 흔적 기관, 새끼 인간의 아가미 구조. 인간 태아는 성장 초기에 아가미처럼 생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는 물고기 조상과의 공통된 기원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이 모든 증거들이 말한다. 변화는 추측이 아니라 관찰된 현실이다. 공통된 해부 구조, 즉 상동기관은 공통조상을 지시한다. 지리적 분포는 진화적 이동과 분화를 설명한다. 고정된 것은 없다. 멈춘 생명은 곧 죽은 생명이다. 지구가 움직이듯, 대륙이 이동하듯, 생명도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 위에 우리 인간도 서 있다. 찰스 다윈은 알려주었다.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드문 존재다. 비그로의 항해는 끝났지만 다윈이 던진 질문은 아직 항해 중이다. 모든 생명은 하나의 긴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당신도 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단순한 과학책이 아니라 현대 생명과학, 유전학, 생태학, 의학까지 모든 분야의 토대를 닦은 결정적인 저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DNA, 진화, 면역학, 질병의 적응, 바이러스 변이 등을 논할 때 사실상 다윈의 기본 원리 위에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다윈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초월적 존재나 계획이 아니라 환경과 시간, 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변화해 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생각은 종교, 철학, 정치, 경제, 심지어 우리의 자아 개념까지 지진을 일으킨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다. 라는 현대적 사고방식의 출발점입니다. 종의 기원은 단순 주장서가 아니라 다윈이 수십 년간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검증한 과정을 철저히 밟으면서 서술했습니다. 어떻게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지, 어떻게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범입니다. 오늘날 데이터 기반 사고 시대에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다윈은 자기 이론의 치명적인 약점들도 숨기지 않고 적었습니다. 심지어 이 이론이 무너질 수도 있는 조건까지 직접 서술했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최선의 설명을 찾는 일이라는 태도를 다윈은 본보기로 남겼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 과잉 시대입니다. 다윈처럼 자신을 검증하는 자세를 배워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종의 기원은 인간이 특별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연속선상에 놓인 하나의 생명체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인간의 오만함을 부수고 연결성과 겸손을 가르칩니다. 자연 선택의 논리는 오늘날 AI 진화, 신기술 발전, 생태계 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공지능도, 경제 생태계도, 인간도 모두 경쟁, 적응, 변화라는 다윈의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종의 기원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생존 전략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윈을 만나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